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복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복 오늘도 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건 또 딱딱. 예.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많이 출렁했습니다. 네. 시장이 장중에는 한때요. 2060선을 넘어가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2038선에 지금 아래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현재 좀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2064포인트대까지 크게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전일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037.96포인트 정도까지 많이 밀려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달아주면서 지수의 하락폭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지기 순매수가 유입되기도 했던 그런 시장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외국인들이 전일 대비 126억 원 순매도를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1,000억 원대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 현재 957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일 연속 순매수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좀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141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에 현재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1.18%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의약품 업종과 기계 업종 그리고 제조 업종 정도는 방부합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나머지 여타 모든 업종들은 하락세로 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 통신 업종이 2.8%의 업종 하락률 1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철강 및 금속 업종도 1.8%, 음식료품 그리고 섬유 의복, 은행 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들까지도 1%대의 업종 하락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현재 윗골을 달면서 상승폭이 많이 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1.53%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132만 8천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6만 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아직도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만 4천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한국전력도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미미하지만 5만 2천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6%대의 상승률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현재 108만 7천원 현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물산도 1.3%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6천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0.48%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1,6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소폭적인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5만 5천원 정도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 자체가 좀 다소 업종별 그리고 또 종목별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도 전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690.83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90포인트의 지지력은 좀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15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3일 연속 매도수를 보이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매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4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했다가 지금 현재 23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또 이제 기관 투자자와 함께 또 매수에 가담하지만 오늘 제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158억 원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에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대비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모습인데요.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1.5%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도 1%대의 업종
업종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운송,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일반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좀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 의료 업종이 2.8% 하락을 보이고 있고 통신 서비스도 2.24%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도 1%대의 하락률까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단 77,500원에 2.6%의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도 0.78% 하락한 114,000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스나 CJ ENM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데 메디톡스가 7%의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96,0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오히려 좀 반락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로에는 1.2% 상승한 78,800원 현재가 보이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4.9%나 강세를 보이면서 10만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99,200원 현재가 보입니다. GS홈쇼핑은 5%나 급락해서 181,200원대까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는 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2.89% 강세를 보이면서 19,6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 자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업종별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전일 일단 그 FOMC가 이제 결과가 우리 국내 시간은 오전에 나왔는데요.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하반기 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어떤 운을 약간 띄워놓다 보니까 전일 미국 시장 자체도 좀 급락을 했다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 삼성전자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강한 급등을 보였지만 결국은 매수세가 좀 빠지면서 매도세로 좀 전환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오늘 강한 급등 양상은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거렸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그다지 시장은 아직은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하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이요, 빨라도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설을 지금 들고 나왔고, 결국, 자네트 앨런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죠. 일단은 12월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그것은 12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빨라도 12월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하나의 시장의 모멘텀을 잡아보자면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럽에서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에서의 양적 완화 기대감,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합산되어서 시장의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들이 웹도독 현상을 지속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물에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삼성전자만 매수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이상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그 힘이 바가지가 넘쳐서 물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을 다 적신다는 얘기인데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같이 드러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은 급격한 상승 가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이런 유동성 때문에라도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어떤 가정이 이 두 번째 가정으로 잡아 나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국내의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 진작,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계속 개별 소비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에 이어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를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가를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기준점들을 잡고 봤을 때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위쪽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전자,
자동차 쪽인데 전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완성품 쪽은 아닙니다. 부품주와 관련된 제품들을 자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좀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SK 하이닉스조차도 완성품은 아닙니다. 부품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 완성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완성품 쪽은 중국의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부품주 쪽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뚜렷한 기준점,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이 되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코 이 시장에서 손해볼 일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그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코디에스를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디에스가 급등세가 한번 전일 나왔다가 또 한번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 한 3.5%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형국인데, 결국은 이 박스권에서의 상단,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전기차 업황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들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의 상단, 즉 4,500원짜리대에서 자꾸 밀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6,000원 부근까지의 끌고 가시는 전략, 그거를 한번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잡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보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2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페인트 2360원, 비중 1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저점 대비 주가 자체가 좀 큰 폭으로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 이제 부산항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실제로 개수적인 적자를 보았던 기업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성적인 부분에 하나의 시발점을 달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달 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7월 달 고점이 3,345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켰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럴 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에 열을 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8, 9월 달에 저점 자체를 일단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9월 달에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차피 주가 자체가 좀 밀려버린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 정도 수준이면 거의 바닥권 정도 수준의 영역에 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중 자체가 10% 정도 2,360원 정도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현재 약간의 매기가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일정 부분 좀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밑에서 받쳐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현재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은 당장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지만 향후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바닥권 정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전략 그대로 좀 세워 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CJ에 대해서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27만 원에 비중 10%.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CJ, 최근 들어와서 이 CJ의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제 CJ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는, 조정 영역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추세적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추세적 상승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J에 대해서 보면 좋지 않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CJ가 조정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죠. 그래서 조정의 폭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3만 원 초반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의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조정이 나와야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 즉 26만 원에서 지금 이 가격대죠. 23만 원. 그러니까 26만 원하고 23만 원 사이에 3만 원 텀을 두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만 원대 초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요. 26만 원대 오면 이제 단기적으로 분할 차익 실현을 좀 해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지금 회사의 사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025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월드 3,000원에 5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월드 주가 자체는 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 놓고 보다는 이제 재료에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일전에 뭐 9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을 보였던 이유는 중국의 완다그룹에 관련해서 투자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결산 실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월드 이 종목 자체는 2010년도부터 놓고 보더라도 현재 계속적인 그 결산 실적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기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는 적자를 보였다가 2분기에 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 원 정도, 상반기 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억 원 비해서는 그나마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1월의 주가 자체에 대해서 50%나 비중을 좀 실어 놓으셨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가 재료에서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그 수급에서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떨어지는 구간마다 일시 그 수급에 의한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출렁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에 50%나 가담을 해서 들어갔을 시에는 그 당시의 매수 시점에서부터 손절 시점, 즉 이익 실현가 시점을 정확히 잡지 못하다 보면 이러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급락하는 시점 속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측면이니까 저는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온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을 아마 매매하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반등권에서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다면 이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밀려냈을 때의 손절가 정도는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린 손절가는 2,650원 정도 손절가 정해드리니까 반등을 뭐 내일이라도 아니면 주 초반이라도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좀 물량을 최소한 70% 이상은 줄여 놓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50%나 실어 가신다면 정말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그죠? 데이 트레이딩, 분 트레이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러지 자신이 없다면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매수가는요? 65,000원에 20%거든요. 65,000원에 네. 20%?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니, 지난번에도 네. 68,000원까지 가다가 네. 64,000원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가지고 가야할란가 오늘라도 팔아야할란가 싶어서요. 어머니 임플란트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하세요? 건치신 네. 모양입니다. 아니, 거시기를 이가 할 놈이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건치를 네. 가지고 계시네. 네. 저는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혼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바이칸 걸로 했습니다. 독일 제품. 저희 집 아저씨도 했어요. 예. 저는 안 그 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로 하셨어요? 네. 그걸로 하셨어요? 네. 잘 없으신데, 그걸로 하신 분이. 예.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임플란트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이 회사는 지금 치과용 교육용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인데 치과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치과용 교육용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치과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쓰기 편하다. 아무래도 가까운 국가에 있다 보니까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쓰기 편하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실적치가 그러면 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거냐는 질문에요. 네.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7만 원대 부근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김없이 자꾸 밀려 내려오고 어느 정도 저점을 회복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는 접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왜냐? 자, 임플란트도 어머니 이제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이 임플란트 자체가 독일 제품, 미국 제품,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세 가지가 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 제품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쟁 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럼 치과 의사들이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마진이 좋은 독일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더 선호해요. 네. 네, 바이칸이라든가 이런 제품들. 그러다 보니까 바이칸이 또 시술하기가 치과 의사들이 조금 편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진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치과 병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뭘 많이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이 최규옥 대표의 어떤 CEO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최규옥 대표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옥 대표가 말썽이 좀 있었죠, 그죠, 어머니? 네, 그렇죠. 말썽이 좀 있었죠. 그럼 이제 최규옥 대표의 CEO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을 굳이 지금 수익 구간에서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요? 뭐 지금 가격대 판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는 종목이에요. 지난번에도 고점 7만 원까지 받다가 그렇게 6만 8천 원까지 가다가 내다버렸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그때도 똑같은 분이 질문하셨어요. 7만 원 부근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길래 파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오늘도 7만 원 부근에 오면 파시는 게 맞아요. 예. 더 갈 만한 재료라든가 어떤 모멘텀 뭐 딱 하나 더 이게 선거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되는 때가 되면요. 어머니 예를 들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요. 네. 그죠? 그때 되면 이거를 박스권을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의료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네,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 기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보다 오늘 파는 게 낫겠어요? 뭐 내일 파셔도 되고 오늘 파셔도 되고 지금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어머니. 아니, 내일은 그죠? 좀 더 올라갈란가 싶은 마음에. 그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가겠어요, 어머니. 그 100원, 200원 차이인데 그거 네. 그거를 거기서 망설이실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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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궁금하시죠? 네, 로만선이요. 로만손. 네네. 로만손을 얼마에 매수하셨죠? 16,000원이에요. 16,000원요. 예. 비중은요? 40%. 비중을 40%나 실었다고요? 16,000원에요? 네. 일단 이 로만손. 이게 하도 많이 빠져서 조금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좀 빠졌던 이유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고요. 이 종목은 또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일전에 좀 되었던 모습은 이제 면세점 사업자와의 이제 제휴 소식도 하나 있었고요.
최근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을 하겠다라는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일단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는데 3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 대비 2분기보다 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확연하게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3분기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향후에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과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액세서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현재 품목을 통해서 매출 신장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피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을 16,000원에 매수하셔서 좀 빠졌을 때 빠르게 좀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부분이 좀 아쉽고요. 최근에 10,000원 이하로 끼워지진 않았지만, 그죠? 10,050원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주었는데, 아마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오면 좀 팔겠다는 것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신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481선의 그 기술적인 그 저항권을 돌파를 14,000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밀려버렸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오늘 또 74,000주입니다. 그러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너무 없어요. 현재 주식수가 1,650만 주가 되는데 거래량이 10만 주도 되지 못한다. 그럼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또다시 좀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확연하게 이 종목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좀 달라붙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10,000원까지 기다렸다가 14,000원 올라왔는데 거기서 물량을 축소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또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1,000원 선 정도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면 3분기 실적이 이제 이 종목 같은 11월 15일이죠. 내달 15일 정도 한 시점에서 아마 실적이 나올 텐데, 그 실적 자체가 11월이요? 2분기 대비, 예. 11월이요? 11월 15일. 그러니까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뒤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분기 실적은요. 그러니까 9월달 끝났으니까 10월, 11월, 15일, 그러니까 45일 맞죠, 그죠?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지지만 확연하게 크게 급등을 하지 못한다면, 실적이 확연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좀 시간을 신장님께서 좀 갖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14,000원에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만약에 다시 한번 14,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40% 정도의 비중이니까 14,000원 뚫고 안착되지 못하면 그때는 절반 정도는 좀 축소를 하셨다가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린다는 개념은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좀 많이 걸리겠어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11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요? 조금은 더 빠질 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빠져도 어차피 바닥권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뭐 급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대표이사가 시장에다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한번 마감 시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에 8.87포인트 하락한 2033.63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시효과다 보니까 다소 좀 낙폭이 축소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여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는데요. 기관들의 매도세는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758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154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대 넘게 매수했다가 매수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네요. 현재 9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2만 5천 원에 현재가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동반진 하락을 1%대에서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흐름을 보이면서 15만 6,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6%대 상승률은 약간 좀 상승폭이 둔화되어졌습니다. 현재 5.38%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07만 7천 원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보합권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차도 역시 보합권 마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생명은 하락세로 일단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치 기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큰 폭의 하락폭의 변동이 없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3.54포인트 하락한 689.99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690포인트 회복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9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82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기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전일 대비 3.2%나 급락해서 7만 7천 원 정도 순의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카카오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0.17% 하락한 11만 4,700원 예상이 됩니다. 동서와 CJ ENM도 동반적인 하락인데요. 오늘 메디톡스가 6.5%나 강세를 보이면서 49만 4,2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최근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오늘 1% 하락한 1,600원이나 떨어졌네요. 15만 8,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파라다이스도 1.15% 하락한 21,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과 컴투스는 미미하지만 강보합세 수준 정도로 플러스권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은 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는 듯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다 약보합 마감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정확한 마감 시장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강 나왔는데요. 네. 2034선에서 마감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시장이 저렇게 7.57포인트 하락했네요. 예.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2.71포인트가 떨어진 690선상에서 마감이 네. 됐다는 점 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시장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장이냐는 질문에서는 지금 지수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기준점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인데다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아래 위에 어떤 굉장히 공방들을 그러니까 서로 위로 가느냐 그리고 아래로 가느냐 쪽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이 지금 시장을 자꾸 결정을 짓고 있는 웹더덕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강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국악소녀가 선전했던 거 있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니라 예. 빵빵 터지셨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 잠깐 해보고 갈까요? 예. 네, 웃음이 좀 터져가지고요. 예, 말이 잘안 얼굴 나올 것 벌개지셨습니다. 같은데. 예. 예.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2034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69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어차피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효과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2064포인트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 수 자체가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508개 종목이 하락했고 288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400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628개나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차피 지수의 흐름은 최근 들어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지수의 흐름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나 일시적인 외생 변수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저점에서 또 매수에 가담한다면 또다시 시장 자체는 특별한 악재진 요소가 12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말고는 별다르게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정시 부양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연기금 자금과 마찬가지 양로기금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난 만큼 조금은 보유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변동성이 크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조정을 받았을 때 회복 여부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좀 잘 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시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어려움 없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투자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세우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비아트론 어제도 상담 신청을 누가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14,065원에 10% 이분인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분이 지금 비아트론을 매번 지금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지금 자꾸 익절가를 잡고 가시면 돼요. 이 비아트론은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팹리스 업체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업체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어떤 반도체의 어떤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군들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전에도 테라세미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실적 호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두 군데 다 이 전자 메이저급들이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저렇게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저렇게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덤벼든다면 이런 팹리스 설계업체 회사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비아트론 이런 회사들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잘 올라오게 되면 지금 15,500원, 즉 15,000을 위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익절가를 지금 구간에서는 14,000원 정도 익절가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6,000원 올라오게 되면 15,0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고 가시고요. 17,000원 올라오게 되면 지금 15,800원 정도의 익절가 이렇게 잡아가시면 충분히 추세를 수익으로 다 거두실 수 있어요. 일단은 장기적 저항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뚫고 가게 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굳이 이 구간을 먼저 목표가를 두고 자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둬버리면 자꾸 올라오는 곳에서 허리를 치거나 다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2만원, 3만원 넘어가게 되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지금 어떤 업황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다면 그 목표가를 두는 게 옳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익절가를 높여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56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상선 6,500원 50% 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대상선도 어제 문자 상담을 아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대상선의 최근의 이슈 자체는 한진해운과의 합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없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현대상선의 또 하나의 이슈 자체는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아산과 관련된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로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를 좀 확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재무적인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현대상선의 대표이사가 그랬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발행 한도도 또 2배 정도 늘리겠다는 것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주식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정자를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실질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들이 결국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현대엘리베이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주기도 했는데요. 일전에 그 8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역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어떤 수혜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크게 좀 주었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하는 추세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일단 반등이 들어온다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들어온다면 매도를 해서 일단 빠져나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한 때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3.4%나 반등해서 6,3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었다는 거. 그러면 6,500원대의 현재 보유 비중 자체를 갖고 계신데 50%라는데 최소한 오늘 어제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최소한 오늘 이 정도 가격대라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급반등을 하기보단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 확보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네, 뭐 34,800원인가 한 그래 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그 뭐가 걱정이세요? 수가 매수를 더 해야 될 동. 네? 추가 매수를 지금 많이 내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는지 제가 전화했는데요. 예. 그게 궁금하세요? 예. 어제도 이거 종목 상담을 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래도 뭐 확실한 그게 없어가지고. 음. 주식을 처음 하거든요. 주식을 처음 하신다? 예. SK 하이닉스가 영업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이 전일 종가하고 똑같은데요. 예.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봐야 되는가 하면, 예. 22억 8천, 예. 밖에 안 돼요. 예. 그죠? 예. 이 회사가 7분기 동안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아니에요, 어머니. 순수 영업이익만 기록한 게 이익은 난다고 그러면 자꾸 떨어지니까. 순수 영업이익만 기록한 게 얼마인가 하면, 예. 그 어머님과 초보시라면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 영업이익만 기록한 게 10조가 넘어요. 예. 그럼 기다리셔야죠. 근데 그게 뭐 떨어졌다고 이게 더 떨어진다라 아니요,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아니, 추가 매수를 더 추가 매수도 하셔도 돼요. 예?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된다고요. 다 돼야 된다고요? 예. 명확하잖아요. 시가총액이 22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추가 매수해도 뭐 거기 나도 기다리면 될까요?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죠. 예. 추가 매수를 더 하고. 그럼 기다리셔야지. 주식이라는 게 뭐 사자마자 내일 내 거에 바로 내일 올라가는 것 같으면 처음 얼마나 하니까 예. 지금 막 떨어졌는데 좀 더 뭐 비중을 더 두고 쉬어가지고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그래서 비중을 더 두시는 건 괜찮은데 비중 더 두셔갖고 본전 올라온다고 파실 거면 지금 비중 더 실지 마세요. 아니요, 좀 기다리지 뭐. 네. 그 기다리실 수 있으면 비중 더 실으셔도 돼요. 더 싫어 되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십니까?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SGNG. SGNG. 예. 매수가는요? 4,140원에 20%예. 4,140원에 20%. 20%. 오늘 5원 빠졌네요. 매수가였어요? 산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산지가요? 예. 아, 주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좀 이익 실현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래,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도 뭐, 최근에 사셨다면, 예. 좀 상당히 잘못된 매매 패턴인데요. 예. 그죠? 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일전에 SGNG 같은 경우도 SG 충남 방정이나 이런 종목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전에 우리나라는 TPP 빠졌는데 오히려 SG 충남 방정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반진 계열사들이 동반진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SGNG뿐만 아니라 뭐 중국 원양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의 거래량이 실어서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또 밀려버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또 물렸어요.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현님께서는 예전부터 갖고 오셨는데 좀 팔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이 종목은 오히려 물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최근 4,700~800원대 물린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오셔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지 못하셨는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5원 빠졌어요. 그죠?
예. 이제 위에서 팔지 못해서 또 아쉬우니까 지금 또 팔기도 아까워서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변동성이 커요. 예천자님 같은 분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놔두고 뭐 급등을 해서 소 뒷걸음치다가 올라가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들으면 한번 예. 빠져나오셨다가 예. 조금 2, 3개월이든 3, 4개월이든 묻어놓고 또 가서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 쪽으로 좀 이제 매매 패턴을 좀 바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나마 내일 정도 반등이 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예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정도의 물량 중에서 지분 좀 많지 않습니까? 20% 정도니까 저 같으면 일단 과감하게 매도해서 예.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얼마 정도에 반등이 들어와도 저는 반등폭이 4,300원 정도 근접하면 예. 이 가격 강하게 뚫고 만약 올라간다면 의외로 내일 뭐 특별한 예. 호재가 예. 나와서 그래서 4,300원을 뚫고 되면 4,300원을 이제 매도가를 정해놓고 위에서 때려 가시면 되고요. 4,300원 하면 뚫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4,300원 정도 근접이라도 오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근데 올라오자고 밀리잖아요. 예. 밀렸을 때는 그럼 화영씨도 기다릴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승호 투자하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 아까 신청한 거, 포스코 폴렌텍거든요? 예, 포스코 폴렌테. 네. 예. 포스코 폴렌텍,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040원이요. 2,040원. 네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50%요. 50%. 네, 근데 그게, 자꾸만 어떻게, 얼마나 칼 건지 몰라서 그게 궁금합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인 건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 건 모르죠. 아, 모르세요? 네네. 성진지오텍이라는 울산에 있는 회사예요. 네네네. 이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포스코에서 인수하면서 포스코 플랜텍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네. 성진지오텍에 있는 회장이 이 포스코에 이 회사를 넘겨줄 때요. 네. 어찌됐든 막대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서 이 회사를 그러니까 어떤 이면 계약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게 아니냐는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에서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비싸게 인수한 거라는 것 때문에 결국 포스코의 그 임원들이 잘렸죠. 예, 경질됐습니다. 그 포스코 플랜텍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스코 플랜텍은 원래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이상을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고 이 회사는 플랜트 회사입니다. 플랜트 회사인데 해양 플랜트 쪽이나 지금 이런 쪽이 업황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업황이 안 좋아요, 아버님.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안 좋아요? 해양 플랜트 쪽은 결국은 우리가 조선,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쪽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냐면 우리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온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손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 네. 아시겠죠? 선생님. 네네. 손해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이게 반등이 오면요. 네. 본전 이상 올라오면 그냥 처분하고 나오세요. 네. 지금 플랜트 쪽이 크게 좋지는 못해요. 그나마 이제 지금 포스코 플랜텍이니까 워낙 저평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시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안 있겠느냐. 2,700원대까지 이런 해석들이 지금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업황, 그 다음에 지금 그 포스코 플랜텍의 어떤 지금 회사의 어떤 내구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적 그 구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올라오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반등에 올라올까요? 많이 올라오면 2,300~400원 수준입니다. 근데 그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저 박사님이요. 네. 내가 또 하나 물어볼 건 서울전자 통신을 내가 또 샀거든요. 서울전자통신요? 네네. 네. 그거
1,400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어르신, 이게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요. 그거 한번 봐주셨어요. 두 종목을 다 봐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제가 요거, 방송 마치고 서울경제TV 통해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아쉽네요. 네. 한솔신택은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한솔신택은 다르죠. 예. 네. 아니라오. 예. 자, 강의 먼저 하시죠. 예, 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주말에 대구하고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대구 강연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첫날, 부산 강연을 합니다. 자, 대구에서는요,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오후 2시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테크노파크 2층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일보 부근이에요. 그 영남일보 부근에 보면 대구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파크 2층에, 보시면, 이제 제가 강연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일요일 날은요, 유안타 증권입니다. 유안타 증권. 부산 지점인데요.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 2번 출구에 오시면 CJ 대한통운 빌딩이 보일 거예요. 거기 2층으로 오시면 바로, 강연장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입니다. 자. 네, 저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동부정권 인천 지점으로 갑니다. 인천 지점이고요. 시간대는 오후 2시고 참가비도 무료고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길은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라 그럽니다. 메디캐슬 2층이고요. 저도 처음 가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많은 얘기 듣고 가고 11월, 12월 달에 꼭 사놓고 가야 될 종목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병호 멘토님과 저희 강연에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지점에서 드디어 하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